네, 반갑습니다. 당신을 위한 태아보험 정팀장이자 유한이 아빠입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해서 태아보험을 준비하고 가입하려고 영상을 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아마도 태아보험을 구성하는 특약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골라야 될까? 이 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아보험에 가입하려는 많은 산모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담보는 꼭 빼주세요. 실손이랑 중복되는 거 아니죠? 진짜 필요한 것만 넣어주세요. 이런 말들을 가장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 산모님들이 필수 특약으로만 구성해서 가입하길 원하시는구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필수 특약들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설계사가 하라는 대로 그냥 남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를 에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5년 10년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리스크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건데 알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필수 특약은 어떤 거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혹시 태아보험 어디까지 알아보셨습니까? 설계받고 상담받다 보면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손 의료보험만 가입하신다면요. 실손 의료보험은 내가 낸 병원비를 자기 부담금을 빼고 보상 비율에 따라 돌려주는 보험인데요. 병원 입원할 때를 보면 1년마다 질병과 상해에서 각각 5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이 됩니다. 보장 한도가 굉장히 높죠. 때문에 대부분의 질병에 대해서는 병원비 걱정을 많이 내려놓으실 수 있는 게 실손 의료보험입니다. 필수 특약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실손 의료보험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건 태아보험의 필수 특약은 실손 의료보험으로 커버할 수 없는 특약이 필수 특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손 의료보험과 함께 구성했을 때 서로 부족한 점들을 보충하고 채워주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특약이 필수 특약인 거죠. 첫 번째로 필수 특약 중에 가장 메인으로 중요하게 구성하셔야 될 건 암, 뇌, 심장에 대한 보장인 3대 진단비입니다. 그럴 일 절대 없겠지만 암이나 뇌, 심장에 관련된 진단을 받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실손에서 치료비 나오지 않나요?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물론 맞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아이 아플 때 옆에서 케어하면서 시간과 정성, 마음을 쏟다 보면 경제활동에 제한이 생기고 소득 상실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거죠. 경제적 위험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보험의 순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암에 대해서는 유사암을 제외하고 모든 암을 보장하는 암 진단비를 구성하고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이렇게 네 가지를 유사암이라고 부르는데요. 유사암 진단비도 구성합니다. 소암을 더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특정한 진단비나 다발성 소암 진단비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구성하는 담보긴 하거든요. 하지만 두 담보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담보이기 때문에 필수 특약으로 넣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는 게 심혈관 질환인데요. 보장하는 범위도 넓으면서 보험료 부담도 적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구성하시면 되겠고요. 뇌질환 진단비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아이가 태어날 때 발생할 수 있는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바로 신생아 뇌출혈인데요. 신생아 뇌출혈까지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준비하실 건 수술비 특약인데요. 상해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 두 가지를 각각 따로 구성을 해줍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수술해서 7일 입원한다고 치면 그래요. 남편이야. 혼자 있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옆에서 함께 있으면서 케어하다 보면 여러 비용이 부수적으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손에서 수술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만 수술비는 꼭 특약으로 구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수술비 중에 꼭 넣으셔야 되는 담보는 선천 이상 수술 담보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선천 질병의 보장이 빠지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천 이상 수술 담보를 구성하셔서 선천성 질병도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종수술비 특약도 구성하셔야 됩니다. 수술 방식에 따라 5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가볍고 쉬운 수술은 숫자가 낮은 1종부터 시작되고요. 이때 보험금은 적게 지급합니다. 수술이 어렵고 복잡해질수록 숫자가 올라가서 5종까지 구성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보험금 액수가 커집니다. 수술비 중에서 꼭 필요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특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진단비와 수술비는 필수적으로 구성하시고요. 자, 이번엔 입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아보험에서 입원 일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요. 사실 입원비 자체는 실손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기가 만약에 입원하게 되면 다른 거 못하고 온전히 아이 옆에서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 상실 리스크가 생겨날 수 있고요. 입원하면서 여러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비도 꼭 구성하셔야 되는데요. 입원 일당은 상해 입원 일당과 질병 입원 일당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2가지 다 중요하지만 다쳐서 입원하는 상해 입원 일당보다 아파서 입원하는 질병 입원 일당이 더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질병 입원 일당에 포커스를 맞춰서 구성하셔야 됩니다. 입원하게 되는 날짜로 1일부터 30일까지 혹은 1일부터 180일까지 각각 가입하실 수 있고요. 특히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은 꼭 구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니큐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때도 중환자실 입원 일당에서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이때 가입한 질병 입원 일당과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에서 중복 보장도 가능하니까요. 더 든든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만기는요, 30세 만기로 하시나요? 자, 그럼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다 구성해도 괜찮은데 만약 90세 만기나 100세 만기로 가져가신다면 보험료가 아쉽게도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 상해 입원 일당은 제외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아보험이니까 태아 특약들도 중요하게 구성하셔야 되는데요. 저체중아 입원 일당과 신생아 입원 일당, 장애 출생 담보까지 같이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저체중아 입원 일당은 말 그대로 저체중아로 태어나서 입원한 경우 입원비를 보장해주고요.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은 출생 후에 신생아기가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비를 보장해줍니다. 장애 출생 담보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장애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담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태아보험의 필수 특약으로 암, 뇌, 심장에 대한 3대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입원비와 태아 특약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태아보험의 필수 특약을 구성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실손으로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생각하시고요. 실손으로 보장이 되는 부분이라도 보험금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보험료 대비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효율이 떨어진다면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실손 의료보험과 필수 특약만 가지고 태아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기본적인 설계를 위한 최저 보험료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략 25,000원 정도의 최저 보험료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약만 넣으면 최저 보험료를 채울 수 없어서 추가적으로 담보를 더 넣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필수 특약과 함께 태아보험을 더 든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성비 특약들을 모아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죠.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쪽의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위한 태아보험 정팀장이자 유한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